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영일입니다. 지금 이혜정 소장님은 위층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 서밋에 참여 중이셔서 발표는 오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논술 채점, 공정함과 타당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네, 아마 한번 여기 IB를 말한다의 이제 저자이기도 한데 제가 제 소개 페이지를 띄운 이유는 제가 여기 서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띄운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IB 도입 어, 네. 지금 노트북이 잠시 피곤해서 네, 잠시 멈춘 듯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에 IB 도입에 관심 있어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이제 IB 도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새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IB를 말한다라는 이제 책을 만들었고 여기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강현석 교수님께서 분석 문헌 자료 분석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제도교육청의 종단 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연구에 쭉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IB 국내 도입의 모든 히스토리에 항상 빠지지 않고 그 그림자 속에 들어있었던 홍영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 맥락을 보고 맥락을 알고 보시면 좀 달리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이어서 결국은 오늘 기조 강연 때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요. IB 본부에서는 챗 GPT를 학생들이 에세이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지침을 이미 작년 2월 달에 선포를 했었습니다. 에세이 글 쓰는 교육에 끄집어내는 교육에 가장 자신이 있는 IB 교육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맥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챗GPT와 같은 AI를 오히려 IB 교육에 도입하는 이러한 일종의 그 생태계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거꾸로 이렇게 탱자가 들어서 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AI 기반 논술 채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IB를 도입했을 때 가장 머리가 아픈 거는 채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채점이 피곤해서인 것도 있지만 공정성 시비가 휘말렸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자신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AI가 혹시 그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공정성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 시켜주면서 효율성까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가 한 번쯤 타진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1학기 때 일단 처음 맥락은 그거였어요. 그 3월 달에 대구에서 전 세계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 어떤 온라인 평가 플랫폼 회사가 부스를 하나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IB 학교들이 많이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1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이트였어요. 지금 더 늘어났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논술 답안을 냈을 때 그걸 AI가 채점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하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다. 물론 그때는 영어만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 다 외국에 있는 학교들이었으니까. 그럼 이 한국 IB 학교가 참여하면 한국어로 학생들이 답안을 했을 때 한국어 채점 될까? 그럼 이걸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직접 강의하고 있는 사범대학교 예비교사들 대상으로 90명이 참여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이 두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학생들은 이 플랫폼에서 논술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제가 AI 채점 버튼을 딱 클릭하면 바로 점수와 코멘트가 즉시 입력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제가 평가 루브릭을 집어 넣는데요. 저는 이제 IB 그 EA 평가 루브릭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IB EA 스타일의 문제를 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사실은 이 사이트인데요. 지금 자료집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어시스프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네 가지 AI 모델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GPT-4o, 클로드 3.5 소넷, 클로드 3 오퍼스, 구글 제미나이 1.5 프로. 근데 이 네 가지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AI 모델들이 있는데
쓸만한 AI는 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챗GPT,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그 중에서도 요 네 가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 O1 프리뷰 모델이 사실 가장 그 추론 능력이 탁월한 모델로 지금 최근에 소개가 됐지만 그 당시는 이 모델이 나오지 않았었기도 하고요. 지금 아직 이 모델은 파일 첨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요 모델을 빼고 요 네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네 가지 모델의 그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각적으로. 지난 1년간 제가 확대를 했는데 이게 벤치마크 점수예요. 벤치마크 점수라는 게 그건 챗GPT의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1년 전에 GPT-4 그러다가 이제 클로드 3 오퍼스가 우리가 좀 더 성능이 좋아요. 구글 제미나이 1.5%, GPT-4 옴니, 클로드 3.5나 이렇게 쭉쭉쭉 성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한 걸까요? 아니면은 좀 못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지난 9월 12일 날 챗GPT에서 O1 프리뷰 모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수학 킬러 문항을 수능 킬러 문항을 풀었다고 해서 막 놀라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엑스퍼트 휴먼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이 중에 제가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LU 벤치마크 테스트인데요. 이 MMLU 테스트는 57개 과목으로 된 16,000개 문항으로 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평균 70점을 받고요. 이 과목을 한번 쭉 보여드릴까요? 우리 인류 문명,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모든 학문의 영역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과목은 고등교육,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평균 70점, 전문가는 89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MLU 테스트에 대한 그 이제 보고서인데요. 전문가가 89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GPT-4, O, 제미나이, 클로드 얘네들은 평균 90점 내외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휴먼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AI 모델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이 네 가지 모델은 이미 인간의 지능에 근접했거나 능가하고 있는 모델들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얘가 나보다 채점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자, 이게 실제 그 사이트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메뉴에 들어가면 일단 타이틀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IB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분석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입력을 하고 특히 시험 문제 입력하는 곳에 보면 평가 루브릭을 입력할 수 있어요. 평가 루브릭을 여기 마크 스킴에다 쫙 입력을 합니다. 요 평가 루브릭은 IB 본부에서 제시한 표준 루브릭이고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 메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을 보는 동안은 락다운 앱 이 버튼을 딱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른 앱을 띄울 수가 없어요. 온라인 시험 볼 때 컨닝 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도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응답을 하면 실시간으로 저는 현황을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을 완료하면 지금 여기 채점이 다 돼 있는데 처음엔 여기 이제 점수가 채점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학생 딱 선택을 해서 채점을 돌립니다. 채점을 돌리면 여기 이제 보라색 버튼인데요. 이걸 클릭하면 점수와 코멘트가 쭉 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퍼블리시 버튼 누르면 이게 학생들에게 바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답을 딱 끝내놓고 자기 점수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요 위에 보세요. 마더레이시라고 돼 있는데 저걸 펼쳐보면 스트릭트라는 메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점을 좀 관대하게 할 거냐, 스트릭트하게 할 거냐, 엄격하게 할 거냐. 그래서 저거를 만약 바꾸잖아요. 아까 18점이었는데 14점으로 점수가 더 엄격하게 채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편의성을 사용성 때문에 두 가지를 설정해 놨지만 우리가 만약 제가 챗GPT를 직접 활용해서 내가 직접 챗GPT에서 내가 채점한다 그러면 제가 자연어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엄격하게 채점해줘. 좀 관대하게 채점해줘. 이거보다 안 되겠어. 더 엄격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더니 교수님이 평가 루브릭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리 다 공표를 했어요. 그래야 공정하니까. 그래서 쉬울 줄 알았는데 조금만 기준에 못 미쳐도 이 AI가 가차없이 점수를 깎는 걸 보고 와 이거 되게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누구의 사적인 감정일까요? 네, 저의 학생들이 저보다 챗GPT를 더 신뢰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주관식 시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게 단점인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게 90명 전원의 의견입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버튼이 민감해서 제가 딱 건들기만 해도 꺼지네요. 잘 잡아야 되겠다. 자, 기말과제 채점 챗GPT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이 교직 수업은 절대평가라서 덜 예민하거든요. 평가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학생들 선택은 100% 챗GPT 평가였어요. 왜 그랬더니 일관성 있고 공정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AI 기반 채점의 신뢰성이 좀 높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재채점 버튼이 있어요. 잠깐만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캡처한 거 보면 여기는 그 캡처를 안 해놨구나. 이게 딱 채점이 뜨면 팝업 창이 뜨는데 거기에 재채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코멘트와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재채점을 계속 누를 수 있습니다. 챗GPT도 이 리제너레이트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계속 다시 답을 생성하듯이. 근데 리제너레이트 버튼 누르면 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 평가할 때도 점수도 달라지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20점 만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5점까지 막 벌어지는. 한 번은 17점 나왔는데 그다음 12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참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플랫폼 회사하고 개발팀하고 저희하고 처음 할 때 이거 한국에서 안 통할 것 같아. 우리는 공정성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 개발팀이 한 달 후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점점 이 베리에이션이 좁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점으로 좁혀졌어요. 절대로 그걸 안 벗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로 IB 채점 시스템을 반영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회사에는 이 신뢰성을 도달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이 개발팀에 아이벤 member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IB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이 채점 시스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들도 한국의 이 공정성이 예민하다는 걸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IB 학교를 우리가 소위 이 수요자로 두고 있으니까 그럼 이 시스템을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드 페이퍼를 활용한 건데요.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IB EA 채점의 신뢰성 질 관리 방법은 시드 페이퍼, 우리가 시드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공식 표현은 시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IB 졸업생들은 5월 달에 한번 11월 달에 한번 거의 2주나 3주간에 걸쳐서 이 수능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럼 수만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그 답안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다 논술 답안입니다. 이것을 프린시플 익자미너가 무작위로 랜덤 샘플링한 걸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드 페이퍼, 시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채점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일반 채점관은 이제 맨 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책임 있는 채점관이 랜덤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일반 채점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통 100명이나 200명 정도 채점을 합니다. 물론 다 이제 평가 수당을 받고 하는 거죠. 검증된 채점관들이. 근데 내가 채점하는 게 100명이면 10명당 1명꼴로 시드 페이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점한 10장 중에 무작위로 한 장은 이미 이 프린시플 익자미너가 이미 채점한 답안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 답안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 왜 넣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프린시플 익자미너가 7점을 매긴 답안지인데 내가 채점을 할 때 6점을 매겼다. 그러면은 내가 채점한 그 10장 패키지가 무효화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로그아웃되고 더 이상 채점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다른 채점관들에게 다시 할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채점관, 감독관 채점관님, 채점관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스탠다드를 맞추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확도뿐만 아니라 채점관들이 모든 채점 규칙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 데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공식적인 내용은 여기 아이디어에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IB 문서 제목을 보면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Quality Assess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퀄리티 컨트롤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퀄리티 어세스먼트, 평가의 질 관리를
것들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채점이라고 하면 첫 3개는 선생님이 하나씩 신경 써서 채점을 해요. 예. 그러니까 AI로 물론 채점을 하는 건데 AI 평가가 내 평가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신경 써 채점하는 거를 첫 번째 학생도 두 번째 학생도 세 번째 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네 번째 학생 채점할 때는 앞에 3명이 채점한 것을 그 여기다 반영을 해 프롬프트에다가. 그래서 AI가 앞에 3명 채점한 그 답안지와 그거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를 참고해서 네 번째 학생을 A가 스스로 일관성을 맞춰 시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사는 손을 떼도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시각화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교사가 채점을 합니다. 여기서 루브릭은 사전에 입력한 거고요. 그 학생의 답안이 있으면 AI가 채점 결과를 주는데 교사가 마음에 들 때까지 재채점 하면서 오케이 됐어. 두 번째 학생 교사가 컨펌할 때까지, 세 번째 학생도 컨펌할 때까지. 그러면 3명 채점할 때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학생 채점할 때는 답안지와 그리고 아까 앞서 이 세 학생의 코멘트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학생 채점할 때 그 프롬프트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 컨텍스트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학생의 답안과 평가 루브릭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해서 평가 루브릭과 요 정도 수준의 이런 점수를 줬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점수를 줘야 되겠다라고 그 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100번째 학생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앞에 99명 중 무작위로 3명을 채점 결과를 100번째 학생의 프롬프트에 집어넣습니다. 인 컨텍스트 프롬프팅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관성을 맞추는 거죠. 네, 이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찾아낸 거죠. 이게 IB 채점관 시스템보다 더 정교해진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IB 채점관 시스템은 10개당 하나의 스파이더 반지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여기서 모니터링되고 채점 확인이 되는 거는 그 한 장밖에 안 되고 나머지 9장은 우연히 이 프린시펄 익자미너와 그 일반 채점관과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CD 페이퍼하고만 점수가 일치하면 나머지 9개는 자동으로 신뢰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프롬프팅 기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학생부터 100번째 학생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엄격한 채점과 관대한 채점관의 범위와 근거를 제공해서 교사들에게 채점의 레퍼런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사전에 학생들이 AI 피드백을 받는 이 부분도 또 저희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AI 피드백을 즉각 피드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학생들이 그거를 피드백을 참고해서 만약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차 시험 치른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해서 수정된 답안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 채점 결과를 학생들이 참고해서 수정 답안을 내면 2차 채점을 해줄게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냈어요. 보시면 1차 채점 결과는 점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높게 쫙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수정 답안을 다시 재채점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죠. 네. 가장 잘한 학생은 오히려 1점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밑에는 다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좀 일관성이 있다. 무엇과 일관성이 있냐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소개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에게 챗GPT를 쓰게 했을 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들입니다. 업무 숙련도 하위 50% 그룹은 43%, 상위 50%는 17%밖에 안 올라가는데 챗GPT를 쓰게 하니까 업무 차이가 상쇄되어 없어진다라는 보고고요. 그다음에 글 쓰는 과제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지만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보고입니다. 근데 요 두 번째 요 그래프의 패턴 그 모습이 저희 결과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 거죠. 교사의 직접적 피드백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논술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위 오토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오토메이티브 러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지지난주에 그 현대 언어 문학 학술 대회 가서 거기 발표되는 논문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런 시도를 언어 교육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AI 피드백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퀄리티를 높이는 연습. 그다음에 한 30초만 더 해볼게요. 학생들 손글씨로 쓴 답안도 채점할 수 있을까요? 이 영어는
됩니다. 영어는 99% 정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손글씨 답안을 그냥 사진 찍어 올려서 바로 채점을 합니다. 근데 한글은 작년에는 전혀 안 됐었고요. 손글씨 인식이. 올해는 제가 며칠 전에 해봤는데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점점 더 손글씨도 인식을 잘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1인 1기 시대잖아요. 모든 학생들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 시험, 이 타이핑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 실제로 제 수강생들도 스마트폰에 손가락으로 답을 쓰는 그 장문의 답안을 주어진 시간에 다 넣더라고요. 아, 다른 종류의 생명체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일럿 테스트 지금 대학에 적용했으니까 초중등학교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어시스트 프랩 하나만 해봤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보면 좋겠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뒤에 우리가 API 키를 써서 가져오는 AI 모델은 결국은 챗GPT일 거니까, 결국은 클로드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AI 랭귀지 모델 LLM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는 일관될 것이고, 이제 10초만 이거요. 이게 네 가지 모델이잖아요. 네 가지 모델의 점수가 똑같이 나왔을까요? 챗GPT가 점수를 낮게 주면 구글 제미나이도 점수를 낮게 줘요. 챗GPT가 점수를 높게 주면 클로드도 점수를 높게 줍니다. 그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니까 상관계수가 무려 0.7, 0.8 이 수준에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같은 사람이 시점하는 것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결국 아이비가 챗GPT를 금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저는 전 세계 교육의 그 흐름을 매우 강하게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이 엄청난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AI가 에세이를 다 작성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가르치기보다 챗GPT를 활용해서 학문적 윤리성을 지키면서 더 심오한 글을 써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아이비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